15번 문제는 신규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얘는 KEC 문제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관해서 시험 문제는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떤 회차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관한 문제가 매우 많이 출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필기처럼 다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필기 공부할 때 항상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항상 출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강조되고 있던 내용은 실기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준비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규로 출제되어지는 문제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볼까요? 다음은 한국전기설비 규정의 내용이다. 상주 감시를 하지 않는 변전소에 관하여 알맞는 내용을 빈칸에 넣으시오 그랬습니다. 변전소에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 기술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변전소에 상주하면서 감시를 해야 하는데요. 감시를 하지 않는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다음에 따라서 시설합니다. 단, 전압이 얼마를 초과하는 변전소인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요, 전압이 50kV를 초과하는 변전소를 말합니다. 그리고요, 사용 전압이 얼마 이하의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기술원이 수시로 순회하거나 그 변전소를 원격 감시 제한하는 지어소에서 상시 감시를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상주 감시를 하지 않는 변전소라고 하거든요. 이때 사용 전압은 170kV입니다. 이하라고 이야기하죠. 170kV 이하 변전소라고 하는 것은 154까지를 말하는 거죠. 3, 4, 5, 7, 6, 5는 안 되고 154까지만 되는 변전소. 그래서 170kV 이하입니다. 154까지만 되는 변전소를 사용 전압이 170kV 이하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분이죠. 여기와 여기에 관한 이야기죠. 이런 문제는 우리가 기본 문제라고 합니다. 기초 문제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얘는 유접점 시퀀스입니다. 유접점 시퀀스 문제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 기본 문제입니다. 유접점 시퀀스 문제로 자주 출제되고 있는 내용은 전동기 제어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기동법에 나옵니다. 기동법은 Y델타 기동, 리액터 기동, 기동보상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정역운전, 제동법, 제동법은 역전제동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렇게 출제 문제가 매우 다양하다. 다양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이런 유접점 시퀀스를 이해하려면 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얘는 전자접촉기죠. 전자접촉기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자접촉기는 순시동작을 하는 계정기입니다. 순시동작을 하는 계정기는 릴레이 등도 있죠. 전자접촉기의 접점은 순시접점을 씁니다. 타이머는 한시접점을 쓰죠. 따라서 전자접촉기의 접점인 이 접점은 순시접점입니다. 순시접점. 그런데 A접점이죠. 동작상 순시접점이고요. A접점입니다.
그러면서 얘의 기능은 자기 유지 접점이죠. 얘는 자기 유지 접점입니다. 얘가 여자가 되면 얘가 즉시 폐로되어지는 접점, 얘가 소자가 되면 얘가 즉시 소자가 되는 접점, 이렇게 알고 있죠. 얘는 누름 버튼 스위치입니다. 푸시 버튼 스위치라고 하죠. 그런데 얘는 비접점입니다. 그래서 정지용이 되죠. 누르면 끊어지는 겁니다. 정지용. MC를 소자시키기 위한 용도로 쓰죠. 얘는 누름 버튼 스위치입니다. 누름 버튼인데 A 접점이죠. 그런데 누르면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얘는 기동 버튼입니다. 기동용 누름 버튼 스위치, PBS ON입니다. 이런 접점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에서 그림에 있는 전자계폐기에는 주접점 외에 자기유지 접점이 부착되어 있다. 도면에 사용되는 심벌에는 심벌의 약호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예와 같이 사용되는 기구는 누름 버튼 스위치 2개, 전자코일 MC 1개, 자기유지 접점 MCA 1개이다. 누름 버튼 스위치는 기동용 접점과 정지용 접점이 있는 것으로 한다. 그랬을 때 송풍기용 유도전동기 운전을 현장인 전동기 옆에서도 할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제어실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시퀀스를 완성하시오 그랬습니다. 두 군데에서 2개소에서 기동과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완성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완성하는 겁니다. 온 버튼은 두 군데에서 온을 할 수 있다. 병렬이 돼야 됩니다. 얘는 병렬이 되는 겁니다. 병렬로 연결해야 2개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르던 여기에서 누르던 둘 다 누르던 온 버튼은 병렬이 되어야 2개소가 되는 겁니다. 오화 개념이죠. 제어실에서도 할 수 있고 현장에서도 할 수 있다. 제어실에 온을 하든지 현장에 온을 하든지 병렬로 연결되어야 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유지 접점은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이러한 자기유지 접점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항상 입력과 병렬로 붙어있는 자기유지 접점은 얘는 항상 여기 있는 접점이 입력과 병렬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자기유지가 되는 거죠. 정지 버튼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정지 버튼은 직렬로 연결돼야 돼요. 어느 하나가 오프되면 오프가 돼야 되니까 직렬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2개소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정지할 수 있고 제어실에서도 정지할 수 있다. 온은 병렬로 연결해야 되고 오프는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 이런 게 기본이죠. 이것에 대한 기본 회로는 이 회로를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얘 동작은 어떻게 될까요? 누르면 여자 됩니다. 왜? 누르는 순간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요. 전류가 흘러가니까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누르는 걸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놓으면 전류가 끊어져서 소자됩니다. 여기 있는 이 전자접촉기는 여자한다, 소자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자한다는 얘기는 자석이 되는 거고 동작하는 겁니다. 소자한다는 얘기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고 정지하는 겁니다. 누름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 여자하는 거고요. 누름 버튼 스위치는 놓으면 소자합니다. 왜? 누름 버튼 스위치는 이렇게 돼 있죠. 반발하는 스프링이죠. 스프링이 누름 버튼 스위치를 밀고 있어요. 누름 버튼 스위치를 이 스프링이 이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버튼을 사람이 누를 때는 접점이 붙지만 놓으면 스프링 때문에 밀려서 떨어집니다. 누르면
스프링이 눌려서 접점이 붙는 거고 놓으면 스프링 때문에 밀려서 떨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동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으로 복귀합니다. 스프링 때문에 자동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를 때는 여자되고 놓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접점은 폐로 된다, 닫힌다는 얘기입니다. 또 개로 된다, 열린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버튼을 눌렀다 놓으면 누를 때는 여자되고 놓으면 소자되잖아요. 그런데 눌렀다 놔도 계속해서 여자를 유지시키고 싶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입력 접점과 병렬로 이러한 접점을 하나를 연결하게 되면, 그리고요, 이 접점을 MC의 접점을 사용하면, 이것의 접점이죠. 순시 접점이니까. 이것의 접점을 사용하게 되면 MC가 여자하는 순간에 이 접점이 폐로 되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이 버튼을 놓아서 전류가 끊어져도 붙어 있으니까, 여기가 여자되면 여기가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니까 MC가 여자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접점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지 접점, 자기를 유지하는 접점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를 정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여기에다가 전류의 흐름을 끊는 버튼이죠. 이런 버튼을 넣습니다. 여기에다 이런 비접점을 넣게 되면 얘는 정지 버튼이 되는 겁니다. 흐르는 전류를 끊는 거죠.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이 버튼을 누르면 이 흐르는 전류가 끊어져서 MC가 소자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오프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눌렀다 놓으면 원위치 되겠죠. 왜? 복귀가 자동 복귀가 되니까. 이게 기본이죠. 여기에 응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얘는 1계소가 되고요. 이렇게 가는 것은 2계소가 됩니다. 2계소로 갈 때는 기동은 병렬로, 정지는 직렬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기초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상식입니다. 계전기 약어의 명칭을 쓰라고 하죠. OCR이나 GR이나 OVR은 쉽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얘가 5점짜리인데 이것은 쉽게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과전류 계전기, 지락 계전기, 과전압 계전기 등은 되겠죠.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알 겁니다. 여기서 3점은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왜? 너무나 쉬운 내용이니까요. 그런데요, OPR이 뭔지, PWR이 뭔지 대답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결상계전기라고 하는 거죠. 전력계전기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스스로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래 거 참고해서 잘 기억하시고요. 이런 내용으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얘는 점수를 거저주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PLC 문제입니다. 다음 PLC의 레더 다이어그램을 보고 프로그램을 완성하세요. 여기서 레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얘가 레더 다이어그램이에요. PLC 시퀀스라고 하기도 하죠. 프로그램을 짜려면 프로그램의 명령어가 주어지는데요. 명령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어를 여기다가 완성하는 겁니다. 시작할 땐 S, 직렬은 A, 병렬은 O, 그룹 간 병렬은 OS, 그룹 간 직렬은 AS, N은 부정, W는 출력이다라고 하고 있죠. 이 명령어는 얼마든지 바뀝니다. 문제에서 시작을 L이라고 하면 L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주어지는 명령어나 또는 예시되고 있는 미완성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명령어를 써서
해당되는 명령을 완성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반드시 명령어가 주어지고요. 이 주어지는 명령어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령어를 쓰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시작점은 여기가 시작점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를 시작으로 볼 것인가 병렬로 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를 시작으로 안 보고 병렬로 본다면, 오화로 본다면 이상하죠. 오화로 본다면 여기에 붙을 거 아니에요. 요게 여기에 붙으면 오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시작점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시작점이 아니죠. 여기는 병렬입니다. 여기와 여기와 여기는 시작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차이점 알죠? 여기는 접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접점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됐기 때문에 시작으로 봐야지 병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병렬일 때는 이렇게 될 때만 병렬이 되는 겁니다. 접점이 하나. 그러면 시작이 되는 부분이 여기가 되네요. 여기가 되고요. 여기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직렬로 연결합니다. 비접점이죠. 비접점은 낫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직렬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어줘야 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묶어주는 것. 그룹 간 병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OS라고 합니다. 병렬로 묶었어요. 그룹 간 병렬 OS. 그리고 출력. 출력이 나오죠. 그리고 직렬의 부정입니다. 그리고 출력이 나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프로그램 하는 것은 여기까지만 프로그램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한번 완성해 보죠. 시작을 했는데 000입니다. 시작을 했는데 000입니다. 엔드낫을 했는데 M001이죠. 엔드낫을 했는데 M001입니다.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게 뭘까요? 그 다음 시작을 해야 되죠. M000을 시작해야 됩니다. 순서대로 그래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묶어줘야 되잖아요. 순서를 보면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걸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고 2번이고 3번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여기까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2번은 어떻게 되죠? 여기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 것이 M000입니다. 그리고 AND가 되어 있는데 P011이에요. AND가 되어 있는데 P011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2번까지 완성됐죠. 그리고 이렇게 묶어주는 게 3번이죠. 이렇게 묶어주는 것 세 번째. 이겁니다. 묶어만 주면 되죠. 데이터가 없습니다. 묶어만 주면 되니까 얘를 OS라고 합니다. 데이터는 없습니다. 묶어만 주면 되니까. 그리고 이것을 묶어서 출력이 나옵니다. 여기에 엔드낫을 먼저 하면 출력 M00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묶어주고 난 다음에 출력 M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M00이 나오는데 출력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엔드낫을 하고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엔드낫은 그리고 출력이 M001이 나오죠. 그리고 출력이 M00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첫 번째까지는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프로그램 한 것이 여기까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뭘까요?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시작하죠. 그리고 end not 하죠. 그리고 오화 할 겁니다. 그리고 end not 하고요. 출력이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작, and not, 오와 and not 출력. 시작, and not, 오와 and not 출력. 거기까지가 되죠. 따라서 여기는 다 맞고요. 6번이 시작이잖아요. 시작은 어느 걸까요? 6번의 시작은 M001이 됩니다. 여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M001이 될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끝났죠. 프로그램 끝나면 어떻게 하죠? 출력까지 나왔잖아요. 프로그램 끝. 프로그램 끝. end. 여기에다가 답을 쓰고 여기에다 답을 안 쓰면 오답이 됩니다. 답안지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다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기다 쓰고 나서 이걸 그대로 여기다 옮겨 적어야 됩니다. 답란에 아무것도 안 적고 문제만 적어 놓으면 오답 처리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답란에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란에 이와 같이 반드시 적어주세요. 이것 잘못해서 떨어지면 억울하죠. 답란에 반드시 답을 옮겨 적는 연습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문제를 풀 때 저처럼 여기다가 문제를 풀 때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적어도 됩니다. 얘는 낙서가 아니고 문제 푸는데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 것은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연필을 쓰지 말고요. 검정색 볼펜으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는 채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 때 체크하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낙서나 특이한 기호라고 인식되는 것은 쓰면 안 됩니다.